네, 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오던 복지급여 신청주의에 대해서 언급하며 이 사회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각종 복지 지원금을 대상자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이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서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원칙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시민건강연구원 이승진 책임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가 아니냐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근간에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 좀 어떤가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13일 이 대통령실에서 주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신청을 안 했다고 지원금을 안 주니까 그 지원을 못 받아서 사람이 죽고 그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2014년 송파 세무녀 사건처럼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지 못해서 가난으로 세상을 등진 이들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저 역시 2014년 이 송파 세무녀의 비극이 지역사회복지 운동을 시작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우리 방송에서도 송파 세무녀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 문제에 대해서 뭐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나요? 네, 당시 저도 그 마을에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이 정확하게 송파 세무녀의 경우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신청하려고 상담을 했지만 성인 자녀가 두 사람이 있어서 수급자로 책정되기 어렵다 이렇게 답을 들었던 거고요. 이 수급자 선정 요건에 해당되면 정부가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원칙을 변경해도 송파세모녀는 이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현행 제도에서도 이 송파세모녀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아니라 긴급복지를 받거나 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자, 이 송파 세모녀의 죽음이 이 상징적인 사건이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좀 대표적으로 언급을 하기는 했지만 이 신청주의 문제에 앞서서 먼저 이 수급자 선정 기준이 매우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를 먼저 물어봤어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 신청주의를 당연 지급 혹은 자동 지급으로 바꿔도 수급자 선정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으면 이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혹시 정부 지출이 뭐 늘어날까 봐 그런 것이냐 이렇게 묻기도 했는데 여기 대해서 담당 부처는 뭐라고 답을 했나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에 이 신청주의로 하지 말고 자동 지급하는 제도로 바꾸면 정부 지출이 늘어날까봐 그런 것이냐, 또 수혜를 거부하는데 왜 강제로 주냐고 그럴까봐 그런 것이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이목은 정책기획관은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보장급여는 이 신청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담당 기관이 직권으로도 보호할 수 있다면서 다만 이 직권으로 보호할 때도 대상자에 대한 동의 절차가 법상 필요하고 또 그 동의 절차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자, 그럼 이 연구원께서 보시기에는 좀 어떤가요? 네, 제가 22년 동안 이 지역사회 복지 사업을 하면서 봤을 때 정부가 복지급여를 신청주의로 시행하는 것은 정부 지출이 늘어날까 봐 그런 것이 맞습니다.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는 이 대표적인 복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수급자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또 32%를 초과하고 40% 이하면 의료급여 수급자로, 또 40%를 초과하고 48% 이하면 주거급여 수급자, 또 50% 이하는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하는데요. 대체로 이 생계급여 수급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게 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생계급여를 받지는 못하지만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또 교육급여를 받게 됩니다. 또 주거급여 수급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지만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받게 되고, 이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만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구조 안에서도 이 약간의 소득 격차가 있으면 이 그 안에서도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생계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이 부양 의무자의 부양비를 포함해서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사람이 받는 이 생계급여 수급자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이 받는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부양 의무자의 부양비 산정 방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럼 이게 산정 방식이 좀 비현실적이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비현실적인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해서 죽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 의무자는 크게 완화됐지만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양 의무자 선정 방식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생계급여 기준이 의료급여 기준보다 더 높게 산정이 되어 있지만 이런 이유로 거꾸로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선정 방식으로 인해서 기준이 더 강화됐다라는 것이죠. 이 가난한 사람은 아파서 죽을 지경이 되어도 먼저 부양의무자에게,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도움을 받고 그 다음 대책으로 의료급여를 고려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 정부가 명시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신청 주의는 이 복지 예산이 늘어날까 봐 그런 것이다라는 얘기시죠? 네, 이 정부와 학계는 나름의 명분과 이유를 가지고 제도를 설계한 후에 운영하고 있겠지만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지 예산을 현행보다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주의를 자동으로 지급하는 원칙으로 바꾸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공연부대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복지급여를 자동으로 지급할 때 추가로 소요될 예산을 확보하면서 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예산을 줄이던가 세금을 더 걷어야 실현이 가능한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또 뭐라고 했나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신청을 굳이 받는 것과 행정기관이 자동 지급하는 것은 기본 이념이 다르다면서 자동 지급이면 정부가 확인 조사할 책임이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필요하면 입법으로 처리하면 되니까 이 자동 지급 방식으로 변경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좀 어떻다고 보시나요? 저도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에는 공감을 합니다. 현재 모든 국민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가 넘는데 이는 정부가 설계한 후에 전국에서 시행을 하는 거고요. 특정 시도 혹은 각 시군구가 해당 주민에게만 주는 것을 포함하면 1만 가지가 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복지급여는 당사자나 가족이 신청할 때 받을 수가 있죠. 대부분 복지급여에는 또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상황에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게 현실이고요. 우리가 여러 해 이 복지 정책을 다루고 있어도 매주 다른 주제를 다뤄야 할 만큼 방대한 겁니다. 당사자가 신청할 때 정부는 자격이나 조건을 확인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데 관련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것,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지적하고 싶었던 게 그 부분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당사자가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면 그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현실은 알아야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다 하더라도 절차가 복잡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는 것이 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상담을 했지만 신청하지 않아서 지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주의냐 보편주의냐는 이 효율성 문제에 앞서서 헌법상 규정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느냐에 대한 복지 철학인데 지금까지는 이 행정 편의적으로 이어져 온 것이죠. 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복지급여를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변경을 지시하더라도 이 예산이 부족하고 또 법령을 바꾸지 않는 한은 당장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건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산이 확보된 사업부터 일단 시행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이를 전향적으로 이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모든 아이가 태어나서 출생 신고할 때부터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부모급여라던가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또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당연 지급으로 바꿀 수 있겠죠. 또 현재 또 아이가 태어나면 그 병원에서 출생 신고를 하고 부모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만약 이 출생 신고를 한 부모 또는 보호자가 부모급여 등을 받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서 자동 지급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먼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소득 하위 어르신 70%가 받는 기초연금을 자동 지급으로 바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65세가 되기 직전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해당 국민의 가구소득 인정액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를 판정해서 당사자에게 지급받을 통장을 확인하도록 통보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위해서 대다수 국민의 금융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로 지급하면 되는 거죠. 당사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통보하고 이 신청이 없으면 나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입금하면 되는 거고 사회보장정보원은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분의 소득 인정액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또 새로운 수급자를 발굴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전체 국민 가운데 이 수급자 수가 많고 또 사회적인 파급력이 큰 복지급여부터 이 자동 지급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저소득 등록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장애인연금이라든가 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을 또 자동 지급으로 바꿀 수도 있을 거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서비스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좀 더 현실화, 또 표준화하고 그 대상자임을 통보한 후에 신청 혹은 자동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화시키면 그동안의 복지 사각지대 상당 부분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국민주권 정부라고 선언을 한 만큼 모든 국민이 헌법상 규정된 행복 추구권을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울산시민건강연구원 이승진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